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머니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LG전자가 의료기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탈모 치료와 통증 완화에 적합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선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인 메디페인을 출시했습니다. 메디페인은 강한 강도로 근육을 자극해서 통증 완화 효과를 주는 방식의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무통증 정보를 담은 전기 신호를 뇌에 전달해서 통증 완화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목과 어깨, 무릎 등 통증 완화를 원하는 부위의 주변부에 패드를 붙이고 하루 30분씩 10일간 원하는 강도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는 메디페인 사용 전과 후의 통증 변화를 수치로도 비교해 볼 수 있어 집에서도 꾸준히 통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도 선보인 바 있는데요. 바로 프라일 메디헤어라는 제품입니다. 저출력 레이저 치료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안드로겐성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LG전자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 메디헤어,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메디페인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에 이어 만성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전문 의료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LG전자. 경제 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LG전자가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글로벌 스포카 브랜드에 전동화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경영진이 전기차를 안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한 페라리 역시 최근 전동화 전환을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흐름에 순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합친 830마력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를 국내에서 첫 공개하는 자리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함께 귓속으로 때려박히는 엔진음. 슈퍼카를 떠올릴 때면 느껴지는 특유의 느낌이 이젠 과거 속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동화 물결의 흐름에 글로벌 슈퍼카 브랜드들이 내연기관과 작별을 고하고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성능을 극한까지 구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등서 순수 전기차를 내놓기 전 과도기의 단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성능을 갖춘 내연기관에 추가 출력을 전달하는 전기 모터를 결합한 차량의 등장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296 GTB입니다. 296 GTB는 페라리 역사상 최초로 6기통 엔진을 탑재한 로드카 모델이자 후륜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모델입니다. 전기 모터와 함께 견고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완벽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페라리의 296 GTB는 663마력 V6 엔진에 추가 출력 122kW의 전기 모터와 결합돼 총 830마력을 발휘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선 전기 모터로만 시속 135km까지 높일 수 있으며 2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9초, 시속 200km까지는 7.3초가 각각 소요되며 시속 200km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는 107m입니다. 페라리가 70여 년간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축적해온 엔지니어링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296 GTB. 시대의 변화에도 운전의 즐거움 극대화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페라리와 그 행보를 담은 이 모델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 중 하나는 협업 툴입니다. 이 협업 툴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동시에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중에서도 NHN 투레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NHN 투레이의 백창렬 대표를 임세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늘 비즈앤머니 CEO 초대석의 주인공은 NHN투데이의 백창렬 대표님이십니다. 메일을 줄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메일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저희는 메일까지 제공을 해요.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가 묶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 저희 메일 프로젝트 다 쓰고 있는데 모든 걸 통합하기 원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의 전자결제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올인원 협업 툴로 입지를 굳혀온 NHN투데이. 투레이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투레이의 강점은 어떤 고객층이 쓰고 있나요? 보통은 메일 서비스는 A사 걸 쓰고 또 메신저는 뭐 어딜 거 쓰고, 근데 저희는 믿을 만한 회사에서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서비스를 민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 서비스는 공공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갖춰갖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쓰고 있고요. 카이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굉장히 이런 큰 기관도 쓰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저희 거를 선택해서 그냥 한 곳에서 다 편하게 쓰고 있죠. 대기업을 위한 사스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 투레이. 향후 어떤 기능을 도입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저희가 볼 때는 1차 서비스라고 불러요.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냥 서비스인 거예요. 이제 페이지 3를 가고 있는데 이 3에서는 2차 서비스, 즉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누구랑 협업했는지의 데이터가 메신저건 프로젝트건 메일이건 다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내가 평가하면 적당한 사람들, 나를 평가하면 적당한 사람들이 쭈루룩 알아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2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투레이의 목표는?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올리는 게 목표고요. 전체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요즘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컴과 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NHN투데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식?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밥이에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메신저, 그다음 메일, 그다음 프로젝트 협업, 요 세 가지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툴을 쓰더라도 안 쓰고는 뭔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식인 것 같아요. TSTT, 이 양리물질 생체 전송 기술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인 셀리버리가 이번엔 이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피부 속 손상 부위까지 유효 성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더 라이브 딜리버리가 적용된 화장품 더 라퓨즈를 선보였는데요.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셀리버리의 핵심 기술인 유효 성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라이브 딜리버리 기술이 들어간 화장품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셀리버리의 종합 헬스케어 자회사 리빙앤헬스는 바이오 기술력을 담은 화장품 브랜드 더 라퓨즈를 공식 런칭했는데요.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피부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 성분 R3 펩타이드 기술을 적용해 자외선 및 화학적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던 중에 피부 염증에도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펩타이드 성분이고요. TSDT라는 의약품적인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피부 속의 염증까지 전달이 되어서 피부의 문제점을 회복시켜주고 재생 효과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을 가진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회사는 대표 제품인 R3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세럼이 임상을 통해 효과적인 피부 재생 및 복합 노후 효과 등을 증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금년도 하반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 중에 있으며 아마 홍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6개국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 셀리버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편 셀리버리는 자회사 리빙앤헬스를 통해 뷰티와 생활 등 건강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2025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도 사옥을 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하는 등 이젠 친환경 에너지 홍보도 가상현실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배석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현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 현황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이셜에 구현한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입니다. 태양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 콘텐츠로 홍보관을 채웠습니다. 수소 전기차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연료 전지는 동일한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화학 공정에서 발생한 수소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연료 전지 발전단지가 우리나라 대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체험 공간. 이번엔 한국동서발전 사옥이 아예 메타버스 안에 구현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퀴즈를 맞추는 OX 퀴즈장도 있고 미로 탈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올해 초 제페토 플랫폼에 오픈한 친환경 에너지 플레이 월드입니다. 지난해 만든 홍보관은 사진과 영상 등으로 직접 친환경을 소개하는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유저들이 모여 게임을 통해 친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제페토는 좀 젊은 층에서도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약간 게임성으로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런 걸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예산 3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 13일에 오픈했는데 그간 이곳을 방문한 유저만 1,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체험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와 운동회, 친환경 정보 최신화 등 만들어 놓은 두 메타버스 공간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간다는 구상. 메타버스를 통해 시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홍보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슬립테크, 잠을 뜻하는 슬립, 기술을 뜻하는 테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요즘 이 가전업계의 최대 화두는 사람이 잘 잘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이 가전업계의 슬립테크 동향을 인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수면장애 호소 환자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62%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면 시장을 잡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잠과 기술을 더한 슬립테크, 잠과 경제를 합친 슬리포노믹스 등 각종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슬립테크의 시장 규모는 7년 후 약 3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불면증이라든지 숙면에 대한 고객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수면 케어 매트리스가 현재 저희 어떤 매트리스 렌탈에서 한 20% 정도는 지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처럼 수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자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도 생겼습니다. 실제 침실처럼 꾸며진 이 공간에서 고객들은 30분간 숙면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취침을 해볼 수 있는 체험존부터 다양한 종류의 매트리스를 직접 비교해보고 소재별로 쿠션감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수면 컨설팅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고객님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봄으로써 본인한테 맞는 체형과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슬립테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현대차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제네시스 G90. 사전 계약만도 12,000대가 넘어설 정도로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호평을 받고 있을까요? 김홍모 기자가 시승을 하며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제네시스의 G90입니다. 흔히들 회장님 차라고 불리며 뒷자리 승차감이 좋은
비싸고 고급진 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6년 만에 4세대라는 이름으로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한 G90는 더 편안한 뒷자리와 함께 운전자에 대한 편의 사용도 강화했습니다. 외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방에 그릴이 교차되는 형식으로 입체감 있게 구성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네시스만의 투라인 시그니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후방에 위치한 리어 램프를 살펴보면 트렁크의 각진 라인과 연결되어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도어를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이지 클로즈 시스템이 적용돼 차를 타기 전부터 하이엔드 플래그십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신형 G90는 가솔린 3.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kg 포스퍼미터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VIP만을 위한 차라는 한계를 넘어 단지 후석의 VIP에게만 국한되지 않도록 VIP들의 BVIP를 위한 오너 드라이버로서의 격조까지 생각하며 마사지 기능은 보통 뒷자리만 되기 마련인데 G90는 앞좌석에서도 마사지 기능이 됩니다. 센터 패시아도 고급 브랜드답게 우드 소재의 프레임과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조장치 조절 쪽 버튼 배열도 아날로그와 터치의 혼합형입니다. 주행감은 정숙성과 부드러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차들을 탔을 때 이 정도로 엑셀을 밟으면 급가속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밟아도 G90는 스무스하게 움직이며 동시에 빠른 응답성을 보여줍니다. 앞선 세대 대비 차체 구조 강화와 함께 흡차원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능동형 소음 저감 기술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적용으로 감응 주파수 영역대를 확대해 정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이 일상이 된 삶에 맞춰 손이 자주 가는 부분들은 항균 소재를 적용하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에 자외선 살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갑갑함 없이 무릎 공간도 충분합니다. 좌석 옆에 위치한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정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위치를 설정하거나 음악 재생, 에어컨, 좌석 위치 조절과 마사지 등 핸들 돌리는 것 외에 모든 것이 컨트롤 가능합니다. 특히 시트의 레스트 모드를 누르면 탑승자가 발을 쭉 펼 수 있도록 좌석이 움직이는데요. 여기까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현대차 그룹의 고급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신형 G90에 적용된 성능, 특화 설계, 디자인들은 곧 현대차 기술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습니다. 계약 개시 첫날, 지난해 3세대 연간 판매량을 뛰어넘는 12,000대의 계약 건수를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보인 G90. G90가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토종 스파 브랜드 신성통상 탑10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성통상은 올해에도 SL 레저룩 등 상품군을 확장해 최정상급 스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지 탑10 디자인실 총괄 상무를 박주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국내 스파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 신성통상 탑10. 노제팬 열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이 뒤숭숭했을 때 탑10은 오랜 연구 개발에 매진했던 제품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천연 섬유인 모다리 주재료인 발열네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며 어느덧 누적 판매량 800만 장을 돌파하고 탑10의 브랜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탑10의 토종 스파 자존심을 지키며 화려한 비상을 이끈 상품, 온에어를 탄생시킨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네, 탑10 디자인실의 김지희 상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탑10 온에어가 누적 판매량 800만 장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게 기획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마켓에서 기능성 네일가 아주 큰 비중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만의 한국형 네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 개발하게 되었고요. 탑10은 거의 런칭 시기부터 기능성 네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R&D 센터를 통해서 원단 개발로부터 작업이 시작됐고요. 현재 마켓에 있는 대부분의 발열 네일 소재는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합성 섬유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까지 보완하는 천연 소재 네일을 만들고자
온에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원단과 개념이 다른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 보니 판매를 해보지 않은 소재에 대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재 전환이 결정되기 직전까지도 저 또한 고민이 아주 많았었고요. 저희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혼용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원단을 만들었고 또 여러 번의 웨어링 테스트를 거쳐서 또 워싱 후에 옷의 변화까지 관찰하는 연구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천연 소재 바리얼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출시 당시에는 매출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FW 반기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오픈 당시 매장이 4개인 시점에도 10만 장을 넘는 온에어를 기획한 것은 과감한 투자였지만 현재는 매년 300만 장 이상의 온에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에어 제품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고요. 또한 모달 코튼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탑10 홈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템으로는 라운지웨어, 인부복, 그리고 기본적인 침구 라인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에어 외에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상품은 액티브 라인인 밸런스인데요. 일상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트렌드를 고려해서 기획된 라인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밸런스 단독 매장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탑10은 굿웨어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탑10은 2012년 신성통상이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수출 사업을 바탕으로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탑10은 지금까지의 성장에 대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생각과 노력을 끊임없이 한 덕분에 진정성이 통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정성, 품질력, 저렴한 가격이라는 3박자가 2022년에도 탑10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NHN농협은행이 이연해 신임 부행장의 취임과 함께 자산관리 등 개인금융 부분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행장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관리 영업망을 구축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이 부행장을 만났습니다. 자산관리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NH농협은행. 2020년 말 비대면으로 내놓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엔 출시 10개월 만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산관리 부분에 이현의 부행장을 선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업 현장에서 보낸 현장 전문가 이현의 부행장, 디지털 금융부장과 수신지원부장 등 주요 업무를 경험하며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도 갖췄습니다. 자긍심 이런 것들도 정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책임감이 좀 무거운 이런 마음이 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금융부장이나 우리 수신지원부장을 했던 경험 또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은행장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초혁신 디지털뱅크 부분이 개인금융 부분이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WM 부서는 WM 사업을 단순히 수익 사업이 아닌 우리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서 진정성 있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중 은행들과는 다르게 우수 고객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저희 우수 고객 비율이 6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은 권역별 거점 점포 영업점을 특화 점포로 선정해서 전국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특화 점포는 작년 2021년도에는 26개 점포, 올해 2022년도에는 48개 점포, 2025년도까지는 100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에 내점하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고객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고객분들께도 우리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게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조직을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산관리 DWM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요.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던 자산관리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장을 해서 디지털과 사람을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자산관리 신영업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고객 자산관리를 통해서 농협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수익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저희 농협은행이 진심을 다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농협은행 자산관리 부분에 양적, 질적 성장의 목표를 밝힌 이현애 부행장. 그가 보여줄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